병원에서도 짜게 먹지 마세요. 단 거 줄이세요라고 하죠. 그런데 정확히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왜 위험한지는 자세히 설명 안 해줍니다. 저도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똑같은 말 들었어요. 나트륨 줄이고 당분 조절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저염식과 저당식, 다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소금 조금 줄이고 설탕 덜 먹는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 않나요? 사실 이게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국제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10명 중 9명은 WHO 권장, 나트륨 섭취량인 하루 2g을 초과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죠. 국내 조사에서 성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200mg 이상입니다. WHO 권장량의 1.5배에 달하는 수치죠. 제가 저염식과 저당식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음식이 맛이 없어서 밥 먹기가 싫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혈압이 120에서 110으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해진 걸 느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면서 깨달은 실전 노하우죠. 병원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 알려주는, 그런데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김치찌개에 국물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고 식후에 달달한 디저트가 없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이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올리고 당분 과다는 혈당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3년 동안 터득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맛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저염식과 저당식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식습관인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와 실천법을 함께 알게 되실 겁니다. 저염식, 저당식이라고 하면 병원식 같은 맛없는 음식만 떠오르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을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경험이 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짜고 단 음식 중독에서 벗어났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소금 없는 미역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밍밍해서 입맛이 없었는데 3주쯤 지나자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더군요. 미역의 은은한 바다 향과 참기름의 고소함이 입안에 퍼지는 걸 처음 알았죠. 이게 바로 혀가 재교육되는 과정입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입맛은 3주에서 4주 만에 재조정 가능하다고 해요. 짠맛이나 단맛에 길들여진 혀도 훈련을 통해 새롭게 바뀝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짜거나 단 음식을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속이 불편해집니다. 제 하루 식단을 공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침은 무염 미역국과 현미밥, 그리고 간장 없이 먹는 계란찜이죠. 점심은 직장에서 먹는데 간장 대신 식초나 레몬즙으로 만든 드레싱을 사용합니다. 저녁은 단백질 위주로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먹고 생야채를 곁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외식할 때 양념이 들어간 음식을 먹습니다. 다만 국물은 절반만 먹고 밥에 국물을 말아 먹지 않죠. 이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소금과 설탕을 완전히 없애야 하나요? 아닙니다. 균형이 핵심이죠. 저염식은 하루 나트륨 2000mg 이하, 저당식은 당류 50g 이하를 목표로 하세요. 이 정도만 지켜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경 쓰는 건 조미료입니다. 시판 다시다나 맛소금은 나트륨 덩어리예요. 대신 직접 만든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죠. 표고버섯 가루, 멸치 가루, 다시마 가루를 섞어서 만듭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칠맛이 나요. 음료도 중요합니다. 커피에 설탕 대신 계피 가루를 넣어보세요. 은은한 단맛이 나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탄산음료는 탄산수에 레몬 조각을 넣어서 대체하고요. 처음엔 심심하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간식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는 견과류와 과일로 대체했습니다. 단맛이 당길 때는 바나나 반 개나 사과 한 조각을 먹죠. 포만감도 있고 영양소도 풍부해서 일석이조입니다. 과자나 빵을 끊는 게 힘들다면 통밀빵이나 현미 과자로 바꿔보세요. 운동과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는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는데 땀을 흘리고 나면 오히려 짠 음식이 당기지 않더라고요. 몸이 정화되는 느낌이랄까요? 저염식과 운동을 함께하니 부종도 사라지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감량됐습니다. 짜게 먹어야 기운이 난다는 말. 옛날 농사 짓던 시절엔 어느 정도 맞았죠. 그때는 땀을 많이 흘리고 염분 소모도 컸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부분 실내에서 일하고 에어컨도 있고 육체 노동도 줄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짜게 먹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나트륨 과잉 섭취는 고혈압, 심부전, 신장질환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더구나 짠 음식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하죠. 혈관이 늙으면 온몸이 늙는 겁니다.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관절도 아프고 기억력도 감퇴합니다. 마찬가지로 단맛도 행복 호르몬을 잠깐 자극할 뿐입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다시 혈당이 떨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죠. 그러면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당 중독의 메커니즘이에요. 저도 예전엔 짜고 단 음식 없이는 못 살았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는 짜장면이나 치킨, 초콜릿 케이크 같은 걸 먹어야 풀렸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음식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혈당과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몸이 더 피곤해진 거예요. 실제로 저염식을 시작하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 붓기가 빠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 저염식 2주 만에 날렵해졌죠. 두 번째는 숙면입니다. 밤에 자다가 목이 마르거나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나트륨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면 무서워집니다. 나트륨 1g을 섭취하면 물 200ml가 몸에 저장된다고 해요. 하루에 나트륨을 5g 먹으면 물 1리터가 몸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당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 한 스푼이 혈관을 8시간 동안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루에 커피 3잔, 각각 설탕 2스푼씩 넣으면 6스푼이죠. 혈관이 24시간 내내 공격받는 겁니다. 이래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금과 설탕을 완전히 끊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니까요. 문제는 과다 섭취죠. 적정량만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천천히 줄여가는 거예요. 급격히 줄이면 몸이 반발해서 오히려 더 찾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짜고 단 음식은 마약과 같다고요. 일시적인 쾌감을 주지만 결국 몸을 망가뜨리죠. 진짜 맛있는 음식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음식입니다. 그 맛을 느끼려면 혀부터 깨끗해져야 해요. 저도 처음엔 실패했습니다. 짜지 않으면 밥이 안 넘어가고 단 게 없으면 허전했죠. 특히 회식 자리에서 혼자만 싱겁게 먹는 게 눈치 보였습니다. 동료들이 왜 그렇게 먹냐고 물으면 대답하기도 애매했고요. 결국 한 달도 못 가서 포기했습니다. 국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염 저당 실패 이유 1위는 습관 유지의 어려움으로 6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몸보다 먼저 뇌가 짠맛과 단맛을 보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스트레스 받으면 자동으로 편의점으로 향하고 피곤하면 당 충전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너무 극단적으로 했던 게 문제였죠. 아예 소금과 설탕을 끊어버렸더니 일주일 만에 어지럽고 무기력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더군요. 뭐든 과하면 안 좋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세 번째 도전에서 깨달은 건 절제가 아니라 대체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짠맛 대신 향신료를 쓰고 단맛 대신 과일의 천연당을 활용했죠. 조금씩 바꾸니까 2주 후엔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편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밥상이 맛없다고 불평했고, 친구들은 유난 떤다고 했죠. 하지만 제 건강을 위한 선택이었기에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오히려 가족들이 제 식단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혈압이 떨어지는 걸 보고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실패를 거듭하면서 알게 된 건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80대 20 법칙을 적용했죠. 일주일에 5일은 저염 저당식을 하고 2일은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스트레스도 줄고 지속 가능해졌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지 완벽함이 아니더라고요. 심리적 저항을 줄이는 방법도 터득했습니다. 저염식이 아니라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바꿨죠. 제한이 아니라 선택이라고요. 내가 내 몸을 위해 좋은 걸 선택하는 거라고 마인드셋을 바꾸니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또 하나의 비결은 기록이었습니다. 매일 먹은 음식과 몸 상태를 적었죠. 짜게 먹은 날은 다음 날 부종이 심했고, 단 걸 많이 먹은 날은 피로감이 컸습니다. 이런 패턴을 눈으로 확인하니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실패도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실패를 통해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았으니까요. 여러분도 한 번에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 부기가 줄고 손발 저림이 사라졌어요. 그동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던 증상들이 사실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었던 거죠. 특히 만성 두통이 사라진 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국내 건강 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저염식 4주 후 혈압이 평균 7mg 감소하고 저당식 4주 후 공복 혈당이 평균 10% 낮아지는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제 경우도 정확히 그랬어요. 혈압약을 먹을 뻔했는데 식습관 개선만으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죠. 우리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느끼기도 전에 포기하는 거죠. 보통 2주 정도면 포기하는데 진짜 변화는 3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필요한 건 의지보다 관찰 습관이에요. 몸의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느낀 첫 번째 변화는 미각이었습니다. 3주 차부터 단맛과 짠맛에 예민해졌어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야채의 단맛, 곡물의 구수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토마토가 이렇게 달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미각이 회복되는 신호예요. 두 번째는 체중 변화였습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닌데 한 달 만에 2kg가 빠졌어요. 알고 보니 나트륨 섭취가 줄면서 체내 수분이 빠진 거였죠. 부종이 빠지니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졌고요. 세 번째는 피부 변화였습니다. 저당식을 하니 여드름이 사라지고 피부톤이 맑아졌어요. 당분이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는 걸 몸소 체험한 거죠. 주변에서도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비싼 화장품보다 식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네 번째는 수면의 질 향상이었습니다. 짜고 단 음식을 줄이니 밤에 갈증이 사라졌어요. 새벽에 깨는 일도 없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낮 시간 집중력도 향상됐죠. 일의 능률이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 기능 개선이었습니다. 속쓰림과 더부룩함이 사라졌어요. 장 활동도 규칙적으로 변했고요. 나트륨과 당분이 장내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유산균 보충제를 먹는 것보다 식습관 개선이 더 효과적이었죠.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니 감정 기복이 줄어들었어요. 짜증도 덜 내고 우울감도 줄었죠. 음식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은 훨씬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첫 번째 팁은 감칠맛 살리는 3가지 비법입니다. 나트륨을 줄이면 단백질 풍미가 줄어들지만 감칠맛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로 육수를 내면 소금 없이도 깊은 맛이 납니다. 시판 조미료는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무염 표기를 꼭 확인하세요. 제가 애용하는 천연 조미료 레시피를 공개하자면 표고버섯 가루 3스푼, 다시마 가루 2스푼, 멸치 가루 1스푼을 섞어서 만듭니다. 여기에 통깨와 들깨 가루를 추가하면 고소함이 배가 되죠.
이걸 뿌리면 어떤 요리도 맛있어집니다. 향신료 활용법도 중요합니다. 마늘과 생강은 기본이고 후추, 고춧가루, 카레가루를 활용하면 짠맛 없이도 자극적인 맛을 낼 수 있어요. 특히 후추는 나트륨 대체 효과가 뛰어납니다. 샐러드에 후추를 듬뿍 뿌리면 소금 없이도 맛있죠. 허브도 적극 활용하세요. 바질, 로즈마리, 타임 같은 허브는 요리의 격을 높여줍니다. 닭가슴살 구울 때 로즈마리를 올리면 레스토랑 요리가 되죠. 생선 요리에는 딜이나 파슬리를 추천합니다. 향이 비린내를 잡아주고 풍미를 더해줘요. 두 번째 팁은 단맛 욕구를 잡는 과일 타이밍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안정되면 단 음식 욕구가 줄어들어요. 디저트 대신 식사 2시간 후에 사과 반쪽을 먹어보세요. 과일즙보다는 통째로 먹는 게 좋습니다.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과일 선택도 중요합니다. 당도가 낮은 과일을 추천해요. 딸기, 블루베리, 자몽이 좋죠. 반대로 망고, 포도, 바나나는 당도가 높으니 적당히 드세요. 저는 베리류를 얼려서 먹는데 아이스크림 대용으로 훌륭합니다. 천연 감미료 활용법도 있습니다.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 천연 감미료예요. 커피나 차에 설탕 대신 넣으면 됩니다. 처음엔 맛이 조금 다르지만 금방 적응돼요. 베이킹할 때도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죠. 계피와 바닐라 엑스트랙트도 단맛을 내는데 효과적입니다. 오트밀에 계피 가루를 뿌리면 설탕 없이도 달콤해요. 요거트에 바닐라 엑스트랙트 몇 방울 떨어뜨리면 고급 디저트가 됩니다. 이런 작은 팁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3주 이상 지속하면 혀가 자연 감칠맛에 적응합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짜고 단 음식이 부담스러워져요. 제 경험상 21일이 고비입니다. 그 시기만 넘기면 새로운 입맛이 자리 잡죠. 인내심을 갖고 도전해보세요. 세 번째 팁은 식단 일기 쓰기입니다.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자극식 빈도를 줄일 수 있어요. 하루 섭취한 음식, 양념, 음료를 모두 기록하세요. 죄책감보다는 패턴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국내 실험 결과 식단 기록을 한 그룹의 실천율이 1.8배 높았다고 해요. 저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합니다. 사진으로 찍고 간단한 메모를 남기죠. 나트륨과 당분 섭취량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봅니다. 일주일치를 모아보면 패턴이 보여요. 스트레스 받는 날 짜고 단 음식을 더 먹는다든지 주말에 과식한다든지 하는 패턴이죠. 기록의 또 다른 장점은 성취감입니다. 저당식을 실천한 날에 별표를 그려놓으면 뿌듯해요. 한 달 후 별표가 가득한 달력을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런 작은 보상이 동기부여가 되죠. 가족과 함께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네 번째 팁은 외식할 때 대처법입니다. 외식 메뉴는 평균 나트륨이 2700mg 이상이에요. 국물은 절반만 먹고 소스는 따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덜 짜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도 나트륨을 30%는 줄일 수 있습니다. 메뉴 선택도 전략적으로 하세요. 구이나 찜 요리가 찌개나 탕류보다 낫습니다. 샐러드를 시킬 때는 드레싱을 따로 달라고 하고 찍어 먹으세요. 뷔페에서는 생야채와 구운 고기 위주로 먹고 양념이 많은 요리는 피합니다. 중식당에서는 기름기와 조미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하세요. 일식집에서는 간장을 적게 찍어 먹고 초밥은 간장 없이 먹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한식당에서는 된장찌개보다 맑은 국을, 양념 고기보다 생고기를 선택하세요. 카페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떼 한 잔에 설탕이 25g이나 들어있어요. 아메리카노나 차를 마시고 꼭 단맛이 필요하면 스테비아를 추가하세요. 디저트는 과일이나 견과류 위주로 선택하고 케이크나 쿠키는 가급적 피합니다. 회식, 자리 대처법도 있습니다. 술안주는 대부분 짜고 기름지죠. 채소 스틱이나 과일 안주를 주문하고 물을 많이 마셔서 나트륨을 배출하세요. 다음 날은 저염식을 더 철저히 해서 균형을 맞춥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배달 음식 주문 시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샐러드나 포케 같은 건강식을 선택하거나 일반 메뉴를 시켜도 양념을 빼달라고 요청하세요. 치킨은 양념보다 구운 걸로, 피자는 토핑을 줄이고 야채를 추가해서 주문합니다.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들죠. 다섯 번째 팁은 몸이 좋아하는 짠맛과
단맛 구분법입니다. 뇌는 진짜 필요보다 기억된 맛을 원해요. 일주일에 한 번 무염일, 무당일을 정해서 혀를 리셋하세요. 어지럽거나 무기력하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2개월 후엔 혀 감도가 회복되고 식습관이 자율 조절됩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을 무염일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소금을 전혀 쓰지 않고 허브와 향신료만으로 요리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화요일 아침엔 컨디션이 최고거든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저염식이 습관이 됩니다. 무당일은 금요일로 정했습니다. 과일 외에는 단맛을 완전히 배제하죠. 커피도 블랙으로, 요거트도 무가당으로 먹습니다. 신기하게도 무당일 다음 날엔 과일이 엄청 달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미각이 리셋되는 증거입니다. 혀감도 테스트도 해보세요.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넣고 마셔보면 짠맛이 느껴져야 정상이에요. 못 느낀다면 나트륨 과다 섭취 신호죠. 설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변화를 감지하는 혀가 건강한 혀예요. 여기까지 제가 3년 동안 실천하고 검증한 저염, 저당 노하우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하루 나트륨 2000mg 이하, 당류 50g 이하를 목표로 하세요. 향신료와 천연 재료로 감칠맛을 살리고 식단을 기록하면서 외식도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주 1회 혀 리셋으로 미각을 깨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염식과 저당식은 맛의 희생이 아니라 몸의 회복입니다. 3주면 입맛이, 3개월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약 없이도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고 있어요. 병원비 대신 신선한 재료를 사는데 투자하죠.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한 끼, 내일 한 끼씩 바꿔가면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위험이 있는 분들께요.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면 더 쉽고 재미있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가능해요. 오늘부터 혀의 기억을 바꿔보세요. 짜고 단 음식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짜 맛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3주 후, 3개월 후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건강은 혀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